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주차 동영상에서는 12단원을 새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이라는 결과가 실제로도 발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12.5단원에서 산술평균, 우리가 알고 있던 산술평균과 더불어서 기하평균이라는 것도 살펴보았고, 또 평균과 함께 이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매년 일정하게 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매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변동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인 분산 표준편차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6단원에서 효율적 자본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새로운 정보가 금융시장에 발생하면 그 회사의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했는데 강형, 중강형, 약형 중에 강형은 모든 정보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약간 조금 너무 세게 보는 문제점이 있고, 약형은 그렇지 않고 과거까지의 정보가 이 회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조금 덜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준강형, 세마이스트롱 폼 효율적 시장 가설이 그래서 현실에 조금 더 현실을 잘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신문 기사를 이 시간에는 살펴보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과 관련한 기사들이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중간중간에 언급을 할까 하다가 이번 주차는 한번 쭉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지막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촬영한 동영상을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좀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원근이 조금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서 요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꼭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고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동영상에서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한번 제가 뉴스나 아니면 기사나 TV라도 아니면 라디오라도 제가 꼭 들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눈에 띄는 기사는 요거였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작년 일본 과의 어떤 그 갈등에 이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항공산업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뭐 그래도 유급휴직이면 다행이고 무급휴직이 발생하고 있는 항공사도 있고, 아니면 해고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항공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항공사 중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 비율이 1년 만에 2배가 뛴 1795%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해서 3.3에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을 배울 때 좀 초반에 배운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이 기사 작성하신 기사분은 부채 비율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정의를 했냐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 총액, 그러니까 부채를 위에다 놓고 나누기 자기 자본을 하는 식으로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게 기사를 보시다 보면 위에다가 부채를 놓는 거는 거의 그렇게 다 하는데, 밑에 여기처럼 자기 자본 놓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총 자산을 분모에 놓고 요거를 부채 비율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채 비율이 뭐 나누기 뭐를 한 건지에 대해서 기사가 함께 정의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퍼센트는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아나 항공이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 2018년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 기준으로 814%가 부채 비율이었는데 2배가 돼서 2019년 그 마감을 해봤더니 1700%가 넘었다고 해요. 요거는 이 항공사들의 특성인데요.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자산으로 보유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생돈을 주고 내가 사서 내 재무상태표에 얹고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항공기를 한 번에 현금으로 이렇게 결제를 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차를 뭐 장기 렌트를 하거나 리스로 차를 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항공사도 항공기를 리스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급 회계를 혹시 배우시면 뭐 요 리스의 회계 처리로 운용 리스와 뭐 금융 리스 그리고 뭐 또 다른 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총 배우실 텐데 이 리스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확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2018년에만 보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의 부채 비율이 814%나 되는 상태니까 추가적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채권을 발행을 한다던가 할 때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때 이렇게 부채 비율 높은데 더 돈 빌리겠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로 돈 빌리려고 할 때 더 높은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는 부분과 우리가 배운 재무 비율 중 부채 비율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또 2단원, 3단원 복습을 하면서 제가 뭐 연말이나 연초에 차를 사거나 아니면 조금 뭐 고가의 제품 사는 게 좀 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본사에서 밀어내기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에 목표로 했던 매출액 아니면 뭐 그런 거를 맞추려고 연말에 이렇게 대리점들로 이렇게 막 밀어내서 본사 매출을 잡는 경우가 많다.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회계의 부정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지면 회계 부정 아니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할 수 있는 리싱 커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작은 게 한 4,100원 정도 하나요? 그런데 대충 리싱 커피는 그거의 반 정도 가격인데 더 용량은 많이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해서 굉장히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높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루이싱 커피의 재무제표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참 밝혀낸 사람도 참 독한 사람인데 검색하면 나오실 거예요. 많은 지점들, 루이싱 커피 지점들을 앞에 죽치고 앉아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몇 명이 테이크아웃해서 가는지 몇 개의 커피가 팔리는지를 대충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대규모 대표적인 지점들에 가가지고 다 요거를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대충 곱하기를 해가지고 추정을 해본 거랑 이 루이싱 커피가 발표한 재무제표의 매출액이랑 너무 차이가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얘네 이거 뻥튀기 아니냐, 매출 뻥튀기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고 소송까지 지금 발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6단원에서 효율적 자본시장을 배운 것처럼 이렇게 이 루이싱 커피라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좀 속인 것 같다라는 이런 시장의 소식이 이제 드러나자마자 주가가 확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하게 이 회사의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 어떤 부정적인 정보를
그 회사 주가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가 확 떨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은 참 냉정하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작년 초반에, 그러니까 올해 주총 말고 작년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총 때도 참 대한항공은 이슈가 됐었죠. 그때 그러니까 고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로 연임을 해야 되는데 연임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거나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조양호 회장이 결국은 작년 주총에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어야 사내이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내이사에서 이제 더 연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런 이제 소식이 이제 다 시장에 나오게 되겠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떨어졌대라는 소식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듣고서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시장 반응은 냉정하게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사내이사 연임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갑자기 급등세가 되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가 되냐 안 되냐는 이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굉장히 큰 어떤 이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를 떠나서 조양호 회장이라는 분이 사내이사 떨어졌다라는 걸로 어쨌든 이 사내이사 문제의 불확실성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불확실성, 이 사내이사 뭐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는 그 새로운 소식의 불확실성이 끝났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서 확 오르게 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역시 우리가 12.6에서 배운 효율적 자본시장 가설에 대해서 대한 어떤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년 얘긴데요. 또 이제 그렇게 대한항공 3월 말에 주총이 있었고 거기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를 하고 이제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가 조양호 회장이 미국에서 별세를 하게 되죠. 이제 그거를 두고 또 대한항공 주가는 그대로 가거나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공개가 되자 역시 또 계열사 주가들이 다 급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벌써 지금 2019년의 주총,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있었던 대한항공 주총에서 이제 기존 조원태 쪽하고 이제 그 조연아 쪽하고의 세력 대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기사로부터 1년 후를 다 아니까 알지만 이제 그거랑 그거를 연결시켜서 보시면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하자마자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이 한진그룹의 어떤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별세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조원태 쪽이랑 이제 나머지 세력, 자녀들 간에 싸움 날 거다.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더 지분 확보하려고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주가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시장은 알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를 두고 주가는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슈 부분이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작년 여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말고는 브렉시트라는 게 있죠. 이제 최근 코로나가 워낙 좀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묻혀있긴 한데 지금 브렉시트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결정이 되었고 이제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이제 그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신문 기사에서 굉장히 브렉시트가 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한번 이제 이 동영상을 끄시고 한번 시간 나실 때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렉시트는 영국하고 유럽 연합이 이혼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죠. 작년 가을에 송중기랑 송혜교가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됐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개인과 개인이 합쳐졌다 결혼을 했다가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도 엄청 복잡한 어떤 이 법률적인 그 후속 과정이 따르게 되는데 국가와 어떤 국가가 합쳐졌다가 떨어지게 됐다는 것은 더 복잡한 어떤 법률적인 조치,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기사에서는 이제 영국 의회랑 유럽 쪽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들을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다음에 뭐 친정, 뭐 부모님 그렇게 본다면 이미 영국 당사자랑 유럽 연합 당사자는 이제 이혼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고 합의를 다 했는데 그 부모들 사이에 합의가 나지 않아서 그게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미지를 다 빼고 제가 글씨만 넣어서 조금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이미지들도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이제 브렉시트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렉시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면 만약에 질문을 받게 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쉽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한번 꼭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혹시 요번 주차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바로 해결이 되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뭐 찾아보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찾아보거나 공부를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나올 학교 발표를 보고 참고를 하고 학과에서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나서 우리 중간고사와 이번 학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계속 온라인이 될지 아니면 이제 풀려서 우리가 교실에서 볼 수 있을지 한번 이제 학교의 발표를 보고 또 블랙보드 공지를 드리거나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차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